경기도의회 숨가쁜 24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도의회 마스코트 소원입니다. 이 경기도의 든든한 해결사, 재주가 많고 지식이 풍부해서 어떤 문제든 뚝딱 해결한다. 이 정의로운 성격으로 봉사정신도 투철하다. 소처럼 봉사하는 소원이는 바로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상징합니다. 그 도의원들이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제387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엄청 바빴죠. 10월 달에 지금 오늘이 11월 5일이지만 10월 달에 각종 행사가 많아서 지역에서 또 지역구 또 이렇게 주민들 만나고 또 이렇게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요구사항도 있죠. 그런 거 해결해 드리냐고 바빴습니다. 이번에 5분 자유 발언은 이제 다 이렇게 모든 국민이 알지만 이제 기후가 많이 변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폭우가 많이 오면은 가장 쉬운 거 빗물이 많이 떨어지면 빗물바지가 있어요. 다 이렇게 도심 지역에 가면 맨홀이라고 보면 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거기에 이제 빗물바지가 이제 빨리빨리 빠지지 않으면은 이제 뭐 그 지역의 도로라든가 인도라든가 더 심해지면 침수까지 되는 거지. 가정이 생명에도 문제가 되고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빗물바지를 미리미리 사전에 좀 대책도 강구하고 그런 의미에서 5분 자유 발언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예,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 출신 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내년도 기후위기에 대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의 안전은 빗물바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작고 하찮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담겨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질 때 물이 제때 빠지지 않으면 순식간에 도로가 침수되고 차량은 멈추며 보행자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지난 8월 경기도 김포시 고천초등학교 앞에 호우에 잠긴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은 거대한 도시계획 도로의 우수관이나 하수관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에 있는 빗물바지 하나가 막혀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빗물바지는 도심 침수 예방의 1차 저지선이자 첫 관문입니다. 도로 위에 떨어진 빗물이 오수관과 하수관으로 내려가기 전 가장 먼저 통과하는 곳이 바로 빗물바지입니다. 이곳에 낙엽, 비닐, 담배꽁초, 플라스틱 조각 등으로 막혀 제대로 물이 빠지지 못해 배수가 지연되고 결국 역류 현상이 발생해 인근 도로와 인도, 주택까지 함께 침수가 됩니다. 빗물바지 하나의 기능 저하가 주변 지역 전체의 피해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최근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국지성 폭우와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며 도심 침수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이번 여름 호우 피해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기준으로 볼 때 8,281건, 2023년보다 30% 높고 피해액도 1,456억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피해 지원 규모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이 오기 전 현 정부는 호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빗물바지 등 배수 시설을 전면 점검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각 시군과 함께
합동 점검과 빗물 바지 맨홀 청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점검 결과를 취합하고 일부 지역 합동 점검에 동행하는 수준의 수동적 행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가 단순한 취합과 지원을 넘어 시군의 관리 수준을 통합 관리하고 스마트 기술과 표준 지침을 적용 감독하는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빗물맞이 관리 업무도 전적으로 시군 3으로 분류되어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인력과 장비 확보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도 이미 빗물바지 및 맨홀 관리 표준 지침을 시달한 만큼 경기도는 내년도 빗물바지로 인한 재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미리 세부 추진 대책을 강구하고 지금부터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관리 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기 위해 스마트 장비와 기술 도입, 테스트 베드 구축을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해 인력 의존도를 줄이고 막힘이나 침수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예방적 관리를 위해 재정적이 열악한 시군은 경기도 차원의 행정적 지원이 되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 속 빗물바지 청결 캠페인도 추진된다면 침수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가 이러한 실행 체계를 주도적으로 구축할 때 빗물바지는 도민 안전을 지켜내는 첫 번째 방어선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한 가지 제안할 것이 더 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양서면 종점인 원안으로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양평 군민의 염원인 강화, IC를 포함된 고속도로가 추진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 많은 관심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획한 만큼 잘 발언을 했다고 보는데 제가 또 한 가지를 알려드려요. 우리 또 지원관님이 또 제가 생각했던 거 외에 좀 더 보완을 해줬기 때문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이냐면은 이제 그 빗물 바지가 이제 그 맨홀 관계가 시군에 이제 이 경기도 상관없이 시군에 이양이 된 거예요. 그 업무 자체가. 근데 이제 제가 발언한 내용은 그래도 이렇게 좀 재정 자립도가 이제 좀 열악한 시군은 행정적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건 이제 발언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미리미리 이게 지금이 11월이지만은 지금서부터 그 빗물맞이 맨홀 통을 깨끗이 해야죠. 그죠? 거기에 보면은 뭐 낙엽도 있을 거고, 담배꽁초도 있을 거고, 플라스틱 있을 거고, 등등 많이 버려지잖아요. 아마, 작가님도 다니시다 보면 많이 볼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청소를 해 나가야지, 그거를 완전히 쌓인 상태에서, 또 겨울에 눈이 오면 또 얼어붙어요. 거기가. 그러면 청소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제 그 대책을 강구해서 이제 깨끗하게 좀 청소도 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좀 성과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는 사실 지금 2년이라는 기간이 그냥 흘렀어요, 지금요. 흘렸는데 아쉬운 거는 요즘에 이제 그 TV 보도를 보면은 원안대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원안대로 추진이 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매스컴에서요. 근데 원안은 사실 양서면의 종점인데 그거는 양평에서 탈 수 있는 IC는 없어요. 그냥 제일시. 뭐 서울 주민이나 우리 또 경기도 주민들은 그래도 이용하기 좋지만은 양평 군민은 탈 수가 없다는 IC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양평 국민들을 보면은 뭐 그렇게 썩 이렇게 좋다 이렇게 느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늦었지만은 그래도 양평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서명 운동도 했는데 거의 한 7만 명을 서명 운동을 해서 이제 국토부에 우리가 제출됐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전에. 그러니까 양평군의 염원은 강화 IC를 포함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설치되도록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기에 안전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거기는 이제 거의다가 이 도민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주는 측면에서는 제가 좀 나름대로 성과가 많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후반기에 이제 그 건설교통위원회로 와서 이제 들어온 동기는 양평군이 서울의 1.45배예요. 이 면적이 하다 보니까는 뭐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교통도 불편하고, 또한 이제 양평이 이제 그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가장 최우선적인 거 있어요. 기반 시설,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이게 또 경기도에서 또 꼴찌예요. 양평군이 보급률이. 그러다 보니까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좀 이렇게 좀 크게 좀 했었으면 좋은데, 또 여기 와서 보니까 나름대로 이 방법이하게는 있지만은 다 중장기 계획에 아니면은 5개년 계획에 들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어려워요. 여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그래서 제가 조금 실망도 했지만은 나름대로 뭐 사실 도의원이면은 도민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저는 그래도 양평 국민의 지역구의 도의원이잖아요, 그렇죠? 도민을 위해서는 뭐 정책적인 거 이제 뭐 조례라든가 입법을 해서 정말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만은 양평군으로 볼 때는 양평군의 현안 사항을 제가 해야 되는 게 도의원으로서 마땅한데, 성과라고 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뭐 나름대로 좀 조그만 성과는 있지만 이렇게 뭐 큰 성과는 잘했다, 이거에서 점수를 볼 때는 한 70점뿐이 안 됩니다. 25년도에는 정말 좀 힘든 시기가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경기도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예산도 좀 적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좀 많이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뭐 적어서 우리 도의원들이 또 뭐 도민이나 또 양평 국민을 위해서 더 이렇게 큰 무엇을 좀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못 해드리는 거에 대해서 제 자신이 실망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 도민이나 양평 국민을 위해서도 좀, 왜냐면은 나름대로의 활동은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은 이렇게 돌아가는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미흡한 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좀 미안하다. 이제 어떻게 이제 가정의, 사실 도의원이면은 가정의 아버지 역할이에요, 지금요. 예, 그래서 미안한 감이 있지만은 그래도 2026년도 새로운 해에는 정말 우리 도민이나 우리 양평 국민이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도의원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특별히 없습니다, 지금요. 도민 여러분, 양평 국민 여러분,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의원 박명숙입니다. 이제 도의원으로서 남은 기간 이제 반년이 좀 남은 것 같은데요. 정말 도민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의원 열심히 할 거라고 제가 다짐하고요. 또한 이제 여름에 올여름 정말 힘드셨습니다. 근데 가을도 없이 겨울로 다 이제 접어들었는데 정말 우리 도민이 또 동절기를 겨울을 안전하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동절기 예방 잘 하셔갖고 슬기롭게 겨울을 이렇게 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 양평 국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경기도 양평의 박명숙 도의원은 도로 안전의 방어선이죠. 바로 도로 위에 있는 빗물바지에 제대로 된 관리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빗물바지가 쓰레기나 낙엽 등에 막혀서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인근에 물난리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작지만 매우 중요한 점검 포인트입니다. 자, 이어서 대집행부 질의를 준비 중인 또 한 명의 경기도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도정 질의는 이제 최근에 그 국정감사에서도 사회적 큰 논란이 되고 그 공분을 샀던 우리 성남 학폭 사건인데요.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사건 관련한 질의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하나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가장 큰 교육 현안이 기흥 역세권 중학교 신설 문제거든요. 그래서 현안을 질의할 예정입니다. 학폭 사건 관련해서는 비공개 자료도 많고 또 굉장히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고 또 특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도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제약이 큽니다. 또 저희는 국회의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지만 그래도 저에게 주어진 권한 안에서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뽑아주셨기 때문에 바쁜 것도 행복한 거라서 바쁘게는 지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우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에서 수석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표단 활동하고 있는 거 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는데 교육행정위원회, 그다음 운영위원회, 그리고 교육청 예결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상임위에서 지금 활동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회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오늘 도정 질의를 통해 도정 현안을 살피고 함께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2023년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전치 9주 중상의 학교 폭력 사건은 가해 학생이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로 알려지면서 고위공직자 자녀 학폭 무마 사건으로 전국적인 논란이 됐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안이 경기도 교육청의 학폭 관련 사안 처리 시스템, 그다음에 학폭위의 공정성, 감사 체계의 신뢰도, 피해자 보호 실효성을 전면적으로 되묻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 평가 지표 점수 이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것에 관해서 혹시 외압이 있었느냐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교육감께서 이 국감을 통해서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렇게 좀 액션을 취하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그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이 일에 대해서 사실은 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 교육자 입장에서는 아주 참 송구스럽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정말 실체가 밝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찰 수사 의뢰나 예를 들어서 감사 같은 거는 왜 좀 안 하느냐 아마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잘 아시다시피 이 지금 요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교육청을 압수수색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저희 그 감사관실에서도 한번 했지만 내부적으로 사실은 없다고 그러는 자료가 계속해서 확인해도 없다고 한 자료가 이번에 나옴으로써 제가 참담하다는 표현까지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 감사관실이 다시 여기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국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부나 아니면 감사원에서 뭔가 실체를 좀 밝히기 위한 특별 조사라도 요청하고 싶다 하는데 이제 그날 그 교육부 장관께서
특별 조사 점검을 하겠다 해서 아마 곧 그 조사 점검이 나오는 것으로 지금 그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총 학폭위원이 7명인데 4명만 조사를 하고 이제 나와 있는 것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7명 중에서 4명을 조사를 해서 동의를 받아서 했는데 통화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4명의 의견을 가지고 이제 그 조사 결과서에 반영을 시켰고요. 우리가 이제 감사를 하게 되면 항상 소송이 따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징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사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고 이 감사의 결과는 객관적 통계 또는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아주 객관적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런데 검토 의견이나 다른 문서에 들어가 있는 워딩들을 보면 굉장히 그 주관적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감사 보고서에서 이렇게 감사를 하는지에 대한 저는 큰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제기하는 게 이 감사 보고서 감사가 얼마나 부실한가에 대해서 이 두 건만 보더라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무항거로 보임하면 주관적 판단인데 사실은 이 조사가 충분히 완벽하게 됐다고 하면 이렇게 써도 될 겁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라든가. 근데 그 충분히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뭐 확인할 수가 없었다든가 이렇게 결론을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그 결론이었던 것 같은데 조금 그 진짜 이 내용을 볼 때 너무 단정적으로 이렇게 판단했다고 하는 생각은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보면 생각나는 거 있죠? 지역의 교육 현안 중에서 가장 큰 현안인데 아마 제가 도의원이 되고서부터 계속해서 그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바로 기흥 역세권 중학교 설립 건인데요. 지금 지역에서 기흥 역세권 2지구 2,000세대가 넘는 이 2지구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인근에 초등학교를 증축하는 걸로 지금 용인교육지원청에서는 방향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도정 질의를 한다고 하니까 질문 내용에 이제 답변이 간략하게 요지서로 왔는데 기흥 역세권 중학교 설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이 문제는 좀 지적하신 거대로 약속을 해놓고도 제가 공개적으로 그 주민들께도 이건 하는 게 맞다고 옳은 결정이다, 이건 해야 된다고 결정을 하고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 사안입니다. 그래서 의원이 뵐 때마다 송구스럽습니다. 근데 저한테 송구할 건 아니고요. 저희 주민들께는 지역 물론이고요. 주민과의 약속이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용인시하고 이제 그동안에 여러 그 사안들을 대안을 수도 없이 검토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지 문제를 용인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는데 용인시에서도 부지 문제를 현재로서는 딱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해서 저도 잘못한 공약이 되고 용인시 시장님도 이거를 충분히 사전에 이러한 거기에 이 부지 상황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이 한 약속이 돼서 그러면 이제부터는 안 하실 겁니까? 저는 앞으로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또 이거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저는 이건 잘못된 그 당시에 이 상황을 가지고 제가 판단한 거니까 이거 계속 추진하기가 어렵다 하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솔직히. 그럼에도 교육감님도 공약을 하셨고 또 저도 공약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지역 주민들 또 특히 우리 그때 당시에 만났던 초등학생들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지금 눈앞에 선한데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원의 정치 기본권 관련한 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최근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10월 21일 날 각 학교로 공문을 발송했거든요. 그래서 21일 날 발송을 했는데 22일 오후 4시가 회신 요청 마감이었어요. 그래서 대체 이거를 회신을 받겠다는 건지 받지 않겠다는 건지 일선 현장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교육감님은 이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극적으로 국민들 또 성인의 경우에 그 정치적인 어떤 그 기본권은 보장해야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저는 뭐 방향 맞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 그 정치가 사실은 뭐 우리 경기도하고 다르게 그냥 이게 지방선거 다르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 되면은 그냥 없던 갈등까지 생기는 이런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된다.
특히 일반 공무원이나 또 다른 이런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 중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이 교사의 경우에는 감수성이 특히 예민한 학생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교단에서 하는 건 절대 안 된다 하는 원칙을 정하더라도 그게 현실적으로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지금은 시기상조다. 흔히 초심을 잃지 말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초심이 곧 선이자 정의라는 전제에서만 성립하는 얘기입니다. 순수한 의도와 열정, 겸손한 자세를 담보하지 않는 초심이라면 하루빨리 잃어버리는 편이 상책이겠죠. 오늘 이 자리가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께서 지사직과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가졌던 초심이 무엇이었는지 자문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고정 질의를 마치도록 준비는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어제도 준비하면서 새벽까지 준비를 하느라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생방송, 라디오 방송이 있어서 한 3시간 정도 자고 나와서 하려고 하니까 힘은 들긴 하지만 그래도 주어진 시간 내에 경기도민의 대리인으로서 또 제가 목소리를 내야지만 또 우리 도민들이 궁금한 거, 묻고 싶은 거 이런 걸 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선 질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이끌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했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사안들을 한 번 더 검토해보고 모니터링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어도 원하는 만큼의 수준에 가깝게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빨라요. 저희 임기가 4년인데 지금 3년이 훨씬 지났거든요. 내년 6월이면 또 지방선거가 있고 저희는 사실상 내년 2월 달이면 거의 선거 체제에 돌입을 하는 건데 만족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시민과 했던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서 동분서주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시민들의 삶을 챙기는 게 제 본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임기까지 또 최선을 다해서 의정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공약 중에서 아직 이제 마무리되지 못한 공약도 있지만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또는 아직 시작 단계에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정리해서 우리 주민과 했던 약속을 좀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이죠. 그래서 마무리될 때까지 꼼꼼하게 챙겨볼 계획입니다. 그래도 저희는 시민이 뽑아준 뿔뿔이 정치인이고 선출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25년도도 마무리 잘하고 25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하고 내년도 예산심사가 있거든요. 또 저희 지역 예산들이 경기도 예산에 또 교육청 예산에 잘 편성이 돼야지만 2026년도도 더 알차게 또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현익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잘 챙겨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똑소리 나게 일 잘하는 경기도의원 전자영입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는 늘 초심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민들만, 우리 경기도민만 오롯이 바라보고 의정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절기 감기 유의하시고 늘 주민 곁에서 시민 곁에서 함께하는 경기도의원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 중심, 민생 중심, 의회다운 의회, 경기도의회가 내걸은 슬로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기도민의 고민을 풀어줄 해결사, 도의원들이 스스로 내세운 슬로건에 맞게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